여러분 안녕하세요. 캠브리지 IELTS 11 리스닝 강의를 함께할 파고다 IELTS 전문인 강사 조세핀 육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재 분석하시고 그리고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고 경험하시기 전에 오늘은 여러분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IELTS 리스닝 시험이 과연 어떤 시험인지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자, 여러분 전체적인 시험 순서랑 시간을 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자, 실제 4개의 과목 중에서 리스닝 강의를 먼저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시험 시간을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IELTS 테스트는 4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 2, 3교시 같은 경우는 한 장소에서 총 3시간가량 정도 소요가 돼서 한 자리에서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시험을 치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4교시 스피킹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시간이 배정되기 때문에 배정받은 시간에 맞게끔 여러분께서 그 시험 장소로 가셔서 1대1로 원어민 선생님과 스피킹 인터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저희 리스닝 시험은요. 1교시입니다. 1교시 리스닝은 여러분께 간략한 지시사항을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뭐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겠죠? 그리고 나서 부클렛과 answer sheet 문제지하고 답안지를 배포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면은 배포가 다 끝난 상태에서 리스닝 시험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리스닝 시험을 들을 때에는 청취하시는 시간이 약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문제지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문제를 푸시잖아요. 연필로 문제를 푸시고 난 상태에서 답안지에 꼼꼼하게 옮겨 적는 시간이 후반에 10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시면서 답안지에다가 적지 마세요. 아시겠죠? 문제지에다가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푸시고요. 답안지에 별도로 옮기는 시간을 10분이나 드리기 때문에요. 그때 가서 스펠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주관식 정답 처리 같은 거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필로 우리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펜이나 볼펜 같은 것들은 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연필이나 샤프만 가지고 가셔서 지우개와 함께 가지고 가셔서 시험 치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IELTS 리스닝 같은 경우는 이 개별적으로 여러분 토플 리스닝처럼 헤드폰을 껴거나 이어폰을 껴고 이제 개별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분께서 집에서 연습하실 때에도 집에서 이제 이어폰 껴고 이렇게 연습하시게 되면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자, 노트북에 스피커나 아니면 컴퓨터에 스피커를 켜셔서 이렇게 공간 속에서 이 청취를 하는 연습들을 꾸준히 해주셔서 현실감 있게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대로 잘 알고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시험 구성 및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저희 IELTS 리스닝 시험은요 4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섹션별로 여러분께서 접근하시는 방법이라든지 문제를 푸는 스킬들이 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단순히 들리는 청취력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섹션부터 마지막 섹션까지 10문항씩 40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난이도는 점점 갈수록 굉장히 빨개지죠, 여러분. 그죠? 자, 여러분 섹션 1에 비해서 섹션 4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우리가 40개 중에서 개수 싸움이거든요. 몇 개를 맞추면 몇 점이 나온다라는 것이 저희 IELTS의 그 절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쉬운 문제를 맞추는 경우와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경우가 점수대가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섹션 1과 섹션 2 20개의 문제에서 최대한 개수를 많이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겠죠, 여러분. 자, 배경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섹션 1과 섹션 3는 conversation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수 섹션은 남녀의 목소리가 교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집중력상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도전받진 않거든요. 하지만 섹션 2와 섹션 4는 독백 형식이기 때문에 남자의 목소리만 쭉, 여자의 목소리만 쭉 나오다 보니까 중간에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그런 성향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성향들을 잘 파악을 해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섹션 1과 섹션 2는 난이도가 좀 낮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여러분 10개 다 맞추는 것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주제들을 보게 되면은 제너럴 토픽들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냥 사람 사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직원과 고객 사이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여행사 직원과 고객 사이의 대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굉장히 평범한 그런 여러분 사람 사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섹션 3하고 섹션 4 같은 경우는 아카데믹적인 환경 속에서 컨텍스트는 배경이나 환경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학문적인 거, 그래서 교수님과 학생 사이의 대화, 학생과 학생 사이의 대화, 어떤 교수님이 강연 하나를 하시는데 그거를 듣고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약간 어려운 난이도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일단은요, 섹션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섹션별로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들이 주로 나오는지도 이따가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요, 40문제 중에서 몇 개를 맞으면 내가 필요한 목표 점수가 나올까 미리 알고 계시면 정말 좋겠죠? 자, 여러분 나의 목표 개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ELTS Listening Test Raw Score라고 합니다. Raw Score는 뭐냐면요, 이게 여러분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맞춰주시게 되면요, 여러분께서 목표로 하시는 일반적으로 5.0에서 7.0까지 점수 여러분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노란 색깔로 표시해 놓은 숫자가 바로 최소한 맞추셔야 되는 개수입니다. 그래서 40개의 문제 중에서 여러분 절반 맞추시면 벌써 5.5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섹션 1하고 섹션 2 20개의 문제에서 개수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섹션 3하고 섹션 4에서 50%씩만 맞아주셔도 6.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이제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그리고 저랑 같이 준비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섹션 1, 2, 3, 4 각각의 섹션에 맞게끔 어떤 스킬들을 적용을 해서 어프로치를 하면 좋은지를 많이 배우시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스킬들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게 되니까 단순히 내가 들리는 능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충분히 여러분 시험 대비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 잘 하시고요. 나에게 필요한 개수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팁 하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내 목표 점수가 6.0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죠? 6.0이신 분들은 리스닝은 여러분 6.5는 맞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리스닝하고 리딩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오버롤 점수에서 0.5를 올려서 목표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죠. 라이팅과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어적인 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굉장히 적나라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어적인 능력, 문법적인 거, 어휘적인 거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리스닝, 리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리스닝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무슨 얘기 하는지는 모르는데 정답을 맞추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리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스킬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영어를 여러분께서 대비하실 때에는 정말로 솔직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독해 능력, 청취력 이것만 가지고는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 그 목표 점수를 달성하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전문가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는 못했어도 정답은 맞출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갖추게 될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여러분 이렇게 컨트롤을 할 때 이렇게 컨트롤을 좀 당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난 저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닝과 리딩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영어 실력이 조금 그죠? 낮더라도 스킬 가지고 올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라이팅 스피킹보다는 리스닝 리딩에서 조금 더 여러분 목표 점수를 상향 조정을 하셔서 이렇게 공략을 하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버롤 점수가 본인이 목표로 하시는 오버롤 점수가 5.5점이신 경우는요, 당연히 리스닝, 리딩을 6.0까지 맞아주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리스닝 같은 경우에 5.5, 리딩이 5.5, 그리고 라이팅, 스피킹은 5.0까지 이렇게 맞춰주시는 것이 바로 가장 여러분 최소한 맞으실 수 있는 점수예요. 저희 IELTS는 더해서 4로 나눠서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여러분 안전하게 5.0, 5.5점을 받으시려면 6.0까지 가주시게 되면 굉장히 안전하게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리스닝은 정말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리딩은 독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난이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리스닝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목표 개수 확인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각각의 섹션별로 특징과 주요 출제 문제 유형, 이때까지 너무나 전형적으로 잘 나왔던 문제 유형뿐만 아니라 요즘에 너무 여러분 최신 유행처럼 잘 나오는 문제 유형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실 겁니다. 자, 섹션 1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이렇게 여러분 목소리가 교차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나오는지, 어떤 사람은 문제에서 문제로 넘어가는 타이밍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화자를 구분하는 스킬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남자는 오답을 주는 사람이고 나를 현혹시키는 사람, 여자는 정답을 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화자를 구분해서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롭과 멜라니가 교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정보의 출처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화자 구분이라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섹션 1을 공부하실 때는 꼭 이렇게 여러분 화자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미리 여러분께서 살펴보신 거예요. 클래식한 문제 유형은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지 약간 여러분 지겨운 거, 그죠? 네. 자, 우리가 섹션 1에서 가장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 form completion이라 그래서 이렇게 양식을, 서식을 완성하는 겁니다. 사람 이름 뭐냐고 물어보고 주소 뭐냐고 물어보고 전화번호 뭐냐고 물어보고, 그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불러주는 걸 이렇게 막 받아 적는 거 있죠. 근데 요즘은 그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좀 안타깝죠. 왜냐면은 불러주는 걸 그대로 받아 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나한테는, 그죠? 하지만 10개 중에서 2, 3개 정도는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테이블 컴플리션 문제 유형 너무나 잘 나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돈의 액수 적는 거, 그리고 여러분 시간 몇 시 몇 분 적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테이블 컴플리션에 잘 나오고요. 자,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문제 유형은요. 트렌디한 문제 유형은 바로 여러분 여기 1, 2, 3, 4번 보이시죠? ABC 중에 고르시는 다지선다형 문제 유형입니다. 객관식 문제 유형이 요즘에 왜 트렌디로 나오냐라고 여러분 여쭤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객관식 문제 유형이 나오는 것은 절대로 생소하거나 아이고 섹션 1에 객관식이 나왔어?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 나왔어? 이거 어떡하지? 너무 바뀐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지만 실제로 바뀐 것이 아니라 옛날 IELTS로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 5, 6년 전, 여러분 한 7, 8년 전 이때 여러분 나왔던 IELTS 시험 문제는요. 섹션 1부터 이렇게 ABC 중에 골라라라는 객관식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여러분들 주관식 표기 방법의 위주, 그죠? 표기 방법 위주로 문제가 나오다가 다시 복고로 돌아간 것 뿐이에요, 여러분. ABC 중에서 골라라는 문제 유형의 특징은 어떻냐면 ABC 보기가 다 내용상에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제 오답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정보의 출처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ABC 중에서 A는 여자가 얘기하고 남자가 BC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얘기한 A가 정답이 될 정도로 그렇게 화자 구분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섹션 2 한번 보시죠. 자, 한 남성 또는 한 여성이 혼자서 독백을 하는 형식이 섹션 2입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점은 뭘까요, 여러분? 아까처럼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가 이렇게 그죠?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져 있다가도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들리면 딱 이렇게 집중력이 깨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섹션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혼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문제에서 문제로 넘어가는 타이밍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문제집 분석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지 안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 있잖아요. 타이밍 잡아주는 시그널 어들을 좀 많이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일단 정신 차리고 문제 넘어가면은 그 앞에 거는 미련을 버리고 넘어가시고 이렇게 여러분 컨트롤링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클래식한 문제 유형은 지도 문제 여전히 너무 많이 나오고요. 저희 캠브리지 IELTS 11 같은 경우는요. 4개의 테스트 중에서 3개의 테스트의 섹션 2에 지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공략하실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연습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다이어그램 문제 유형, 그래서 레이블링 해라. 그래서 명칭을 달아라라는 레이블링 문제는 정말 잘 나오고요. 요즘에 트렌디하게 나오는 문제 유형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 다지선답니다. 그래서 A, B, C, D 이 중에 2개를 골라라. A, B, C, D, E, F 중에서 이렇게 한 개씩 매치시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르는 문제 유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르는 문제 유형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만 들을 줄 아는지, 필요한 것을 들으면서 메모할 줄 아는지, 메모한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을 고를 줄 아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석을 잘 해놓은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한번 경험해 보실 거고요. 자, 섹션 3 같은 경우는요. A conversation between two students. 여러분 두 학생이 대화를 나누는 것 굉장히 여러분 흔한 패턴입니다. 학생 2명이 어떤 과제물을 같이 공동으로 해요. 그래서 공동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하는 학생 2명이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어때?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혹은 between a student and a tutor. 여러분 우리 IELTS 영어에서는 교수님이라는 단어를 professor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IELTS 영어에서는요. 교수님을 튜터로 사용을 하는데 튜터는 그냥 단순한 일반 교수님이 아니라 지도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 이 학생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교수님의 조언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공부하는데 잘 안 돼서 이 스터디 스킬을 물어보러 온 학생과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between two students and a tutor. 이거 3명이에요. 그래서 스피커가 3명인 거죠. 그래서 교수님 목소리도 나오고 남학생, 여학생 목소리도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오는 거죠.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교수님이 하는 역할은 솔직히 별 역할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티처, 스피로스, 히로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세 명이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과 남학생, 여학생 사이의 대화거든요. 근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약간 잠깐 방해하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나이가 지긋치들은 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교수님은요. 문제에서 문제로 넘어가는 타이밍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마우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스피커가 세 명이 나와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중에서 한 명은 별로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 두 사람의 대화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 잘 하시고요. 이게 세션 3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커싱이기 때문에 디스커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그리먼트와 디스어그리먼트이다. 자, 어그리먼트와 디스어그리먼트는 뭐냐면요. 이거 할래? 싫은데. 이게 바로 디스어그리먼트죠. 이거 하는 건 어때? That's a good idea. 이렇게 얘기하는 게 agreement죠.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서 대화를 나눌 때에는 자, 뭔가를 서제스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락을 하고 뭔가를 서제스천을 하고 거절을 하고 이런 것들이 패턴인데요. 그 패턴들을 분석해서 연습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클래식한 문제 유형 너무나 여러분 그냥 전형적이죠. 그래서 ABC 중에 고르세요. ABC 중에 고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캠브리지 IELTS 10권, 11권 연달아서 이 섹션 3 같은 경우는 주관식이 거의 안 나옵니다. 지금 객관식들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트렌디한 문제 유형을 보게 되면 다지선다형이라 그래서 Selecting from a List라는 문제 유형인데요. 지금 3개 중에 고르는 게 아니라 5개 중에 2개를 골라라. 5개 중에 2개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 문제 유형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유형이 우리를 굉장히 골머리 썩게 하거든요. 왜냐면은 항상 우리가 패러프레이즈 싸움이기 때문에 레코딩상에 나온 얘기와 A, B, C, D, E 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보기하고 이게 매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면 고를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섹션 1, 2보다는 좀 더 그죠?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들리는 액면 그대로 정답 처리를 하지 못하고 한 바퀴 돌려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들으면서 즉흥적으로 정답을 고르기는 정말 힘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에 10분 동안 답안지에 옮기는 시간 동안에 일이 되게 많아지죠. 그래서 섹션 3 같은 경우에는 메모하고 그리고 답안지에 옮길 때 프로세스를 거치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트렌디 문제 유형도 보여드렸고요. 마지막 섹션 4입니다. 이 섹션 4 같은 경우엔 여러분 한 렉처러라고 하니까 학생이 얘기할 때도 있는데 강연의 일부가 나와서 어떤 선생님 한 분께서 이 강연을 쭉 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섹션 4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섹션 4보다 섹션 3가 더 난이도가 높아 보이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여러분들 뭐 이제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섹션 4는 늘 약간 클래식해요. 그리고 문제 유형의 변화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 그냥 주관식 10개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이렇게 그죠? 잘라왔는데 렉처라는 말 보이시고요. climate change 기후변화라는 말 보이시고요. carbon dioxide, CO2죠. 이산화탄소라는 말 보이시고요. The soil that plants grow in, 식물들이 자라는 토양이라는 말도 보이고요. Absorbing CO2, 식물들을 길러야지 식물들이 여러분 인간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섹션 4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가지 어떤 전문적인 어떤 분야에 대해서 IELTS가 좋아하는 소재거리 하나에 대해서 강연을 쫙 들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주제가 나올지 솔직히 가늠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는 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리스닝 섹션 4 같은 경우는 리딩 지문이랑 같이 공부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딩 지문에서 봤던 내용이 리스닝 섹션 4에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소재가 활용이 되는 것은 IELTS에서 유명한 패턴이거든요. 완전히 똑같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소재가 활용이 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지금까지 빈번하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소재 여러분 IELTS가 이게 꽂힌 그런 소재 있잖아요. 이런 소재들에 대해서 리스닝과 리딩을 같이 공부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클래식한 문제 유형 여러분 변화가 없습니다. 트렌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빈칸 채우는 형식의 노트 컴플리션 문제 유형이 그냥 여러분 10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시게 되면은
문제가 빈칸이 뻥뻥 비어져 있는 부분보다 이미 문제지상에 주어져 있는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미리 여러분께서 예측을 하시고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문제지를 분석하는 연습이라든지 이야기를 따라가는 연습들, 이렇게 사전적인 연습들을 좀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정작 듣고 정답 맞추는 거는 나중에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초반에는요, 이렇게 트레이닝 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의 그 리스닝 점수가 예를 들어서 IELTS를 그래도 4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이렇게 1년 정도 하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이게 오랫동안 리스닝을 공부를 하면서도 스코어가 난 .5만 올라가면 되는데 정말 .5가 안 올라가서 답답해 죽겠다 하시는 분들, 자, 초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섹션 1과 섹션 2는요, 100% 받아쓰기 연습하시고요. 100% 받아쓰기 연습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표기 방법. 그래서 주관식 같은 데서 쓸데없이 틀리는 건 없게, 그죠? 쓸데없이 나가는 거 없게. 그래서 여러분 표기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듣는 것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영어를 이렇게 좋은 영어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스크립트 보시면서 좋은 표현들 따가셔서 라이팅 스피킹에도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표현들을 많이 공부하시는 것이 우리 목표예요. 그래서 항상 리스닝만을 위한 리스닝을 하지 말자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리스닝을 공부하면서 겸사겸사 구사력도, 그죠? 여러분 스피킹 하시는 그 구사력도 늘리시고, 좋은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께서 갖춘다고 생각하시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섹션 3하고 섹션 4는 오답 노트 필수입니다. 여러분 아까 ABC 중에서 고르는 거 나온다고 했잖아요. ABC 중에서 골랐는데 A가 정답인 건 알겠는데 B와 C가 왜 정답이 아닌지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분석을 하실 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공법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꼼수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오답 노트를 정리하실 때 두 가지 패턴으로 정리를 하세요. 첫 번째, 스킬로 정리하기. 두 번째, 정확하게 내용 이해해서 정리하기. 이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정말 여러분 실력 많이 느세요. 그리고 패러프레이즈 정리는 필수인데 항상 빈칸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왔던 애들이 나왔던 애들로 나오니까 항상 이렇게 짝꿍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께서 정리해 두시게 되면 실력이 굉장히 좋아지실 겁니다. 자, 영국식 억양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 주인공들이 좀 영국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여러분 많이 골라서 보시고요. 재밌게 그냥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경험을 안 하는 것보다는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 그죠?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빠른 걸 좀 들어보실래요? 말이 많은 거. 그죠? 뉴스도 좋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분 이 속도감을 기르셔서 이렇게 레코딩 상에 흘러나오는 IELTS 리스닝이 그다지 빠르게 느껴지지 않도록, 그죠? 그렇게 상대적인 속도감을 기르는 것도 추천을 좀 해드립니다. 철자법, 우리가 여러분 대소문자 표기 방법이라든지 날짜, 몇 월 며칠 쓰는 거, 아니면 전화번호, 우편번호, 그죠? 이런 약간 표기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제일 중요한 철자, 스펠링이죠, 그죠? 스펠링들 같은 경우에 이거 하나 때문에 틀리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요? 하나를 틀렸을 때 .5가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항상 굉장히 꼼꼼하게 영어를 경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리스닝은요, 들으면서 문제를 푸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오디오 스크립트 언제든지 활용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스트레스를 주지 마시고요. 항상 여러분 스크립트 활용하시고 레코딩 활용하시고 정답지도 활용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여러분 들으시면서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섹션 2하고 섹션 3의 20문제는 섹션 2, 섹션 3 10문제, 10문제, 그죠? 이 20문제는 이 20문제가 전부 다 ABCD 중에서 고르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자꾸 고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들은 내용을 이해했는지, 이해한 내용을 달리 말할 줄 아는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해한 내용을 달리 말할 줄 아는지를 보는 것은 여러분께서 들은 내용을 메모를 해둔 상태에서 나중에 여러분 메모해 놓은 것과 의미가 상통하는 것을 고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들으면서 끄적끄적 그죠? 메모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길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요, 우리가 이제 각각의 섹션 들어가시면서도 당연히 여러분께 잔소리를 하겠지만 항상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 푸실 때는 노트 테이킹이 필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항상 습관을 좀 들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IELTS 리스닝 시험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 겨냥하고 있는 시험이 어떤 스타일의 시험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섹션별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저는요 이제 여러분들 실제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과 함께 2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